네, 안녕하세요. 한국조달연구원의 김병건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마 조달이라는 분야 되게 생소하실 텐데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공공조달 쪽을 이제 정책적으로 연구하는 데는 저희 연구기관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지금 혁신조달 지원센터라는 걸 맡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는 이제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이라는 거를 이제 중간에 이제 실행하는 데 있어서 뭐 기재부, 조달청, 그다음에 다른 관계부처들을 이제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시간이 뭐 25분씩 주어지긴 했지만 아마 제 시간대로 진행하려면 아마 3시까지는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압축적으로 일단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말을 많이 하는 거 좋아하는데 최대한 줄여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직 발표 자료가 안 나오는 것 같은데요. 공공조달과 관련해서는 뭐 사실 뭐 며칠을 밤을 새도 모자란 얘기가 될 텐데 제가 아직 뭐 명확하게 잘 안다라고 할 수 없는 이제 사회 문제 해결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뭐 첫 하면은 저희가 이제 사회 문제라는 거를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그 청중분들이 제일 체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크게 뭐 4대 영역인 것 같아요. 뭐 환경 문제, 그다음에 인구 고령화, 그다음에 인구 절벽 문제, 뭐 그리고 지금 이제 뭐 팬데믹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코로나 코비드 19 문제, 그리고 결국에는 뭐 환경 문제나 뭐 이런 그 여러 가지의 복합적인 문제들이 우리가 지금 상존하고 항상 이제는 과거에는 뭐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별로 생각을 안 해봤을 텐데 지금은 이제 어린 친구들까지도 이제 체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사회 문제 해결 R&D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봤을 때, 뭐 당연히 과학기술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라는 게 사회 문제 해결 R&D의 주제가 되겠죠. 아마 지금 이제 국가에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는 사회 문제 해결형 R&D에 대한 이제 기본 계획이라는 게 이미 2차례 수립이 됐고 올해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세 번째 종합 기본 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이제 과학 기술을 활용해서 여러 문제들을 해결해 보자라는 내용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이 R&D라고 하는 분야, 저는 지금 뭐 공공 조달을 연구를 하고 있다라고 하지만 뭐 저도 이제 학위나 이런 것들이 이제 공학 베이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공학과 관련돼서 전공하신 분들 중에 대학원에서 R&D 과제 한 번 안 해본 분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제 첫 직장도 사실 R&D와 관련된 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R&D라는 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라고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정부에서 나누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기초 연구 부분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지금 아까 화면이 좀 안 꺼졌는데 제가 개인 그냥 스피치로 일단은 시간을 진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1단계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TRL이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이 기술에 대한 레지던시 레벨을 봤을 때 뭐 1단계부터 뭐 9단계가 있다라고 이렇게 나눠지는데 사실은 기초 연구들은 앞에 이제 개념적인 부분들을 발견하고 원리를 이제 이용하는 형태로 움직일 테고 그 다음에 이제 6단계 이상부터는 응용 연구 단계에 아마 해당이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정부에서 과거부터 이제 지금까지 진행됐던 건 당연히 이제 기초 연구는 이제 저희의 어떤 미래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기초 연구에 대한 투자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나서 이제 산업화 사회에서 여러 가지 어떤 경제적인 어떤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응용 연구들이 아마 많이 투자가 됐을 테고 지금은 이제는 실제로 그렇게까지 연구 개발을 지원을 했는데 활용하는 단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봤을 때 실정 연구 단계까지도 지원하는 형태까지 온 것 같아요. 그래서 R&D를 제가 지금 저의 식견에서 이제 크게 3단계로 나누면 기초, 응용, 실증 여기까지 왔다라고 보는데요. 그럼 그 다음 단계는 무엇이냐? 사실 활용 단계죠. 근데 활용 단계는 과연 R&D로서 지원이 돼야 될 부분이냐? 아니면 R&D가 끝났으니 그 이후에 어떻게 활용시킬 거냐를 이제 논의해야 되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근데 마지막 활용 단계가 결국에는 문제 해결 영역이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R&D를 통해서 문제를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했고 그럼 그거를 해결해야 되는데 해결하려면 결국은 활용이 돼야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는 결국에는 R&D 이후에 사업화에 대한 문제인 것인데 기업들은 가장 이 부분을 어려워하죠. 그리고 R&D를 지원하는 정부 당국이나 여러 그 연구 기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법을 굉장히 찾으려고 항상 노력들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거 R&D를 봤을 때 처음에 제가 접했을 때 이런 생각 들었어요. R&D의 새로운 돌파구인가? 아니면 또 다른 혁신적 시도인가? 근데 어쨌건 방향은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R&D를 했으면 어찌됐건 활용이 돼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활용하는 데 있어서 실행과 결과가 이제 관건일 텐데 보세요. 문제라는 거는 결국에는 솔루션이랑 연결이 돼요. 이거는 R&D에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활용을 해서 해결해야 되는 단계에서 활용을 누가 할 것이냐,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제가 공공조달이라는 거를 좀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공공조달이라고 하면은 그 사실은 친숙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굉장히 소수예요.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생활에 공공조달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는 이 국회의 이 공간도 따지고 보면 이 의자들도 다 공공조달을 통해서 구매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국회는 이제 정부의 계약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마련할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주거하는 공공 아파트도 공공조달의 영역이고요.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코로나 백신 같은 경우에도 정부의 구매 대상이기 때문에 공공조달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이 공공조달은 이 하나의 시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조금 그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시장에서 민간 시장이라고 불리우는 마트에 가서 소비하시거나 백화점에 가서 소비하시거나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그냥 소비자의 선택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돈으로 뭔가를 구매하잖아요. 그런데 공공시장은 좀 달라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형성이 되지만 정부의 집행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기관의 그 구매 담당자분이 본인의 기호대로 물건을 선택해서 살 수 있는 시장이 아닌 거예요. 뭐냐면 이 구매 절차와 규정에 따라서 구매를 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른바 경쟁 입찰, 경쟁 계약 이런 얘기들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법과 규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이다 보니까 반대로 이런 차이점도 있을 수 있어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구매 방식을 바꿀 수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대상들을 구매해 줄 수 있다. 물론 이제 법이 전제가 되겠죠. 그래서 공공시장이라는 거는 정부의 시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부의 정책적인 어떤 방향들을 투영시킬 수 있는 특징이 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조달이 단순히 과거부터 지금까지 구매만 해오느냐 그런 기능만 있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이 공공조달이 우리나라에서 태동하게 됐던 거는 다름이 아니라 전쟁 이후에 우리나라가 해외, 주로 미국이었죠. 미국으로부터 원조받은 물자를 잘 쓰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공공조달이 시작됐어요. 미국은 반대로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공공조달이 시작됐는데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 우리가 지금 해외 나라를 도와주는 ODA라는 영역에서까지도 우리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분야 자체도 공공조달의 영역에 이제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공공조달이라는 결국에는 정부의 구매력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녹색 성장을 한다라든지 혁신 성장을 한다라든지 이러한 도구로 공공조달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게 정책적으로 왜 유용하냐면 정부 부처의 모든 분야가 공공조달이랑 직간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중소기업 지원해야 되죠. 그리고 국방도 굉장히 큰 공공조달의 영역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런 요즘에 이런 이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정부가 국민들한테 심지어 나눠주기까지 하는 그런 영역까지도 공공조달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 요소수 사태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정부에는 또 비축의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공공조달인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책들과 연계될 수 있는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거에 대한 활용 부분에 있어서 조금 간과했던 부분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 공공조달을 통해서 그러면 어떤 기대 효과를 볼 수가 있냐?
제가 이제 두 가지 사진 갖고 왔는데요. 하나는 과거에 저희가 하이패스를 도입하기 전후의 모습입니다. 고속도로 여러분들 이용하실 때 하이패스 많이 이용하시잖아요. 하이패스 있기 전에는 명절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 이 막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예 사회 현상으로까지 나타났었죠. 이제 그런 것들이 하이패스라는 기술을 도입해서 이제 그 좀 시원하게 뻥뻥 뚫리는 그런 부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요거는 제가 직접 사진을 찍은 부분인데요. 제가 얼마 전에 코로나 좀 사태가 좀 잦아졌을 때 이제 제주도 갈 때 이제 비행기 타려고 기다리고 있던 사진이에요. 근데 요즘에 이제 공항에서 미리 등록을 해놓으면 뭐 지문이라든지 이런 생체 인식 가지고 바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많은 분들이 뭐 좀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건 이런 부분들을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게 또 공공조달의 변화, 혁신, 이렇게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공조달을 잘 활용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가 먼저 새로운 거를 써볼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국가가 아예 시장을 확 크게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사주는 역할뿐만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보조금 지원해서 끝나는 형태가 아니라 기업들이 실제로 공공조달은 납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의 실질적 생산 능력을 같이 동방 성장시켜 줄 수 있는 그런 효과까지도 이제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효과들 때문에 이제 2019년에 저희가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이라는 거를 이제 정부에서 마련해서 지금 이제 실행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기존에 그럼 이런 것들이 없었냐? 기존에 있었습니다. 저는 혁신조달을 지금 현재 2기라고 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제 보통 많은 분들은 이제 혁신조달이 이번 정부에서 새로 시작됐지 않았냐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 참여정부 시절에 중소기업 혁신을 위한 공공조달 방안이라는 게 나와서 우리 흔히 공공기관에서 기술개발 제품을 의무적으로 산다라든지 그런 정책들이 2006년에 그때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각 기관에서 물품 구매액의 15%는 소위 기술개발 제품 인증 제품이라는 것들을 사야 되는 의무가 이제 법령으로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거 2006년부터 지금까지 거의 지금 현재 공공에서 한 5조 원 정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제 가파르게 늘어왔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무사항이 있는 거예요. 기술개발 제품을 많이 사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혁신이 일어났느냐라고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 기술개발 제품 인증이라는 거에는 R&D에 대한 결과물도 일부 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R&D의 성공률은 90% 이상이라고 하는데 왜 사업화 실적은 저조한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대한 의무사항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혁신조달 정책의 어떤 배경이라고 할까요? 이러한 두 가지 의무사항을 해결하는 이제 방식으로 처음에 이제 논의가 진행됐었는데요. 아까 보여드렸던 내용 보시면 마지막에 활용 단계로 실증 단계를 이후에 활용 단계를 갔을 때 기존의 방식은 인증을 내놔라. R&D가 딱 끝났어요. 각가지 인증이나 요건들이나 이런 것들을 충족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조달 시장은 아예 들어가지 못했던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원인들을 살펴보니까 너무 기관에서 요구하는 게 많고 인증에서 요구하는 게 많고, 그럼 차 떼고 포 떼고 하면은 R&D 이 결과물은 조달 시장에는 절대 들어갈 수 없는 시장, 이렇게 되는 게 약간 고착화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이런 부분들을 요구하지 말자. 이게 만약에 정부가 혁신이라고 생각하면 바로 공공에서 써볼 수 있게끔 테스트 구매라는 개념을 이제 투영을 한 거죠.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트랙을 만든 건데, 그게 이제 저희가 패스트 트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이고요. 그게 세 가지 트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수 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사업이라고 해서 R&D가 끝나서 지금 현재 한 7개 부처가 참여했는데 7개 부처가 R&D 결과물을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거를 별도의 심사를 거쳐서 혁신제품으로 지정해서 공공에서 바로 쓰일 수 있게 한번 테스트 구매를 연결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시제품 형태라도 이게 혁신이라고 생각이 되면 바로 조달 시장에서 써볼 수 있게끔 하자. 그다음에 그 이외에 부처들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 결과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혁신의 여부를 판단해서 바로 써볼 수 있게 하자. 이런 트랙들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혁신지향 공공조달 정책의 프레임워크라고 할까요? 이것은 단순히
그 결과물을 잘 사주자의 의미만 있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사회 문제 해결 R&D와 지향하는 목표점이 같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정부에서는 도전적인 수요를 발굴해 내주고 기업에서는 이것을 해결하는 R&D 또는 기술 혁신을 통해서 결과물을 내놨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써봐주고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국민에게 보다 나은 삶을 제공하자라는 게 이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정책적 프레임워크입니다. 근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사회문제 해결형 R&D의 그 아까 기본계획에 2차 기본계획에 나와 있던 지향점이 거의 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방향은 국민 삶의 질 제고에 있는데 순서만 좀 다른 겁니다. R&D 쪽에서는 열심히 좋은 거를 만들어 주시고 구매 쪽에서는 열심히 써봐 줄 수 있는 트랙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런 목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거는 아까 뭐 제가 세 가지 트랙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시간 관계상 좀 넘어가기로 하고요. 이러한 패스트 트랙 1, 2, 3를 초기안에 이제 2019년에 정책 만들면서 시행을 해서 작년까지 지금까지 이제 계속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해서 조금 업그레이드 시킨 게 있습니다. 뭐냐면 어쨌건 혁신 조달이라는 게 수요를 기반해서 새로운 것들을 이제 구매하자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럼 수요라는 거를 좀 더 잘 발굴해 보자라고 해서 혁신 수요 인큐베이팅이라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실제로 부처에서 수요를 뭔가를 제기하라고 하면은 그게 그냥 기존에 원래 하려고 했던 거나 뭐 아니면은 행정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것들이 많은데 실제로 현장과 같이 논의를 해서 무슨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를 여러 가지 이 그 단계에 걸쳐서 이제 대주제 뭐 중분류 뭐 소분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전문가들이 같이 그거를 수요화하는 데까지를 이제 만들어내는 제도가 인큐베이팅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주요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작년에 이제 환경부하고 시범사업 형태로 환경 분야의 수요를 발굴해서 혁신조달과 연계하는 부분들을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시범사업을 지나서 정규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이제 지자체까지도 확장을 해서 지역 현장의 수요들을 발굴하는 작업들을 이제 조달청이랑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스카우터 제도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스카우터 제도라는 거는 이거는 약간 오픈형 방식은 아닌데 공공조달 시장이라는 게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항상 시장에서 플레이하던 기업들의 약간 점유물 같은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시장 들어가는 게 어렵다 보니까 새로운 스타트업이나 벤처기업들이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러면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는 그 영역들을 전문가로 저희가 위촉을 해서 이분들한테 조달 시장에 지금 현재 없는 다른 새로운 벤처 스타트업 기술들을 추천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혁신 제품으로 연계해 보고자 하는 이제 분야가 이 스카우터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도 이제 올해 정규 사업으로 진행이 돼서 아마 좀 더 훨씬 이제 폭넓은 이제 예를 들면 소셜 벤처 뭐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도 넓히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로 보시면은 지금 이 스카우터 작년을 통해서 소규모 해양기를 유출하고 대응용 로봇을 만든 기업의 제품이라든지 폐섬유를 이제 재활용해서 뭐 공공의 시설물에다가 적용하는 그런 것들 굉장히 통통 튀는 아이디어가 많은데요. 이거 지금 기존의 혁신조달 이전에 만약에 공공조달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뭐 가격적인 부분, 뭐 품질에 대한 뭐 인정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장에 거의 못 들어가는 상태였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아슬아슬하게 조금 몇 분 이제 늦춰지는데요. 마지막으로 제가 제언드리고 싶은 사항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회 문제 해결형 R&D하고 저희가 혁신지향 공공조달이 추구하는 방향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순서의 차이일 뿐이지 가고자 하는 방향은 같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제 연계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요. R&D 쪽의 분야에서 주로 활동하시는 분들은 공공조달을 재발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국가 R&D 같은 경우에도 지향하는 바가 이제는 우리는 완전한 선진국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스스로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이 상존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명확하게 목표화하는 게 중요하다.
그다음에 각자가 잘하는 것보다는 좀 함께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건 아까 송혜진 박사님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도가 너무 많아요. 제도가 너무 많은데 다 좋은 제도예요. 근데 결국에는 아까 이 지향점이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가려면은 결국엔 시너지가 열쇠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우리끼리라도 일단은 여러 가지 활동들을 같이 해볼 수 있는 이 자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모두가 금수저 안 쓰면 노스라고 표현했는데요. 생각보다 정부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고 심지어 혁신조달 부분에서는 공공기관이 구매 예산이 없는 경우에 정부 예산으로 사서 써볼 수 있게끔 하는 프로그램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한 예산 규모가 500억 정도 되는데요. 그럼 여기까지 와 있으면은 R&D에 대한 결과물을 단순히 예를 들었을 때 정부가 아예 사주기까지 하는 것까지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이 우리 대한민국 정부라는 부자 아빠를 둔 결과죠. 근데 안 쓰면은 결국에는 그 무용지물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제가 공공조달 쪽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는 뭐냐면 공공이 결국에는 써줘야 된다라는 부분이 많이 풀려야지만 이게 선순환 체계로 갈 수 있는데 이제 결국에는 그러려면 공공의 적극 행정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업 입장에서의 관점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부가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와 민간을 이제 잘 엮는 게 그게 바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정부가 사줄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초기 지렛대 역할 정도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그 기업이 스케일업 하는 것은 민간의 투자가 따라와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만 민간의 투자가 이루어질 때 결국에는 한번 써봤던 트랙 레코드가 기업한테는 굉장히 절실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엮어내서 정책으로 지원 방향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의 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조금 오버됐지만 이상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